자, 오늘은 등비수열입니다. 168페이지고요. 저번 시간 등차 수열에 이어서 오늘은 등비수열인데, 자, 등차 수열은 결국 차니까 이제 더하기, 빼기 그런 관련된 스토리였다면, 등비수열은 이제 당연히 이제 곱하기랑 이제 나누기 이런 거에 대한 스토리예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항 사이의 관계가 비율이 같을 등, 비율이 계속해서 같은 그런 수열을 우리가 등비수열이다 라고 이제 부릅니다. 등비수열. 이해되죠? 그래서 A1에서 A2로 넘어갈 때 이제는 공차를 더하는 게 아니라, 그지? 공차 그 디퍼런스죠. 차이를 갖다가 이제 더해 나가는 게 아니라 공비, 공통된 비율. 이 등비수열의 공통된 비율을 우리가 한글로는 공비라고 부르는데, 그 공비를 갖다가 이제 보통 R을 많이 써요. 그래서 R을 곱해 나가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이제 곱하기 R을 하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곱하기 R을 하고, 점점점점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그런 수의 나열, 이걸 갖다가 등비수열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통된 비율, 공비를 갖다가 R이라고 부르는데, 이 R은 어디서 왔겠니? 뭐의 약자야? 아니, 비율이 영어로 뭐야? 비율이 영어로 뭐야? 라디안? 레이시오. 레이시오래요, 레이시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천천히 유도를 한번 해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A2는 구하려면은 이제 A1에서 R을 이제 한 번만 곱하면 돼요. A3는 어떻게 되겠어? A3는 A1에서 R이 몇 칸 가야 돼? 2칸 가야 되니까 R을 제곱하시면 되고요. A4는 어떻게 되겠어? A1에서 R을 이제 3번만 곱해주시면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쭈르륵 연장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이제 AN번째 녀석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일반항에 대한 얘기를 바로 할 수가 있어요. AN은 초항 A1으로부터 공비 R을 여러 번 곱하면 되는데, 몇 번 더 곱하면 되겠니? 그렇지, n-1번.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 n번째 항이랑 첫 번째 항은 몇 칸 차이나? 항수가 n-1칸 차이 나는 거니까 n-1 거듭 제곱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인데, 우리는 이렇게만 이해하고 계시면 이제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쓸 거야. 하나를 더 쓸 건데, 그거는 두 번째,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기서 A1을 나눠줘요. 이제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얘기니까, 저번 시간 더하기 빼기에 대한 얘기 넘어가서 이제 빼주는 게 아니라, 곱하기 나누기니까 나눠줘. 나눠주면은 이게 A1분의 AN이 돼요. 그죠? 그게 이제 R의 n-1제곱 이런 의미인데, 이거를 꼭 할 때 첫 번째 항이랑 n번째 항을 비교하라는 법은 없거든. 첫 번째 항만이랑 비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n번째 항이랑 k번째 항을 나눠주면 그 사이에는 몇 칸 차이나? n-k칸 차이 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는 공비가 몇 개 들어가 있어야 돼? n-k개.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이해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뭐 하자는 얘기인지 천천히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여기 일단 등비수열 이루도록 그냥 네모칸 블랭크 채우는 문제네요. 1번은. 그러니까 139 한 다음에 블랭크 있고 여기 81 보입니다. 갈 때 이제 차이가 일정하니 아니면 차이가 비율이 일정하니? 비율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몇씩 곱해 나가는 거야? 30 곱해 나가는 거지. 여기 뭐 쓰면 돼? 27 쓰면 되는 거야. 그죠? 뭐 더해줘? 이런 거 봅시다. 이런 거 3번 같은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25분의 1 블랭크,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2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얼마 곱했어?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마이너스 5를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와야지 정상적인 거야?
마이너스 5분의 1이 와야 돼요. 플러스 5분의 1 오면 안 되는 거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죠? 또 편안하게 뭐 6번 같은 거 해볼까? 6번 문제에서 초항이 4라 그랬어요. 초항이 4라 그랬고 공비가 6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R은 6이란 얘기야. 답 쓰자. AN은 공식이 뭐야? 초항에다가 공비에 n-1제곱 적으면 되죠. 그러니까 4 곱하기 6에 n-1제곱 이런 식으로 쓰면은 답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거 그냥 마구마구 풀어봤으면 좋겠어. 자, 선생님의 소울이 담긴 문제들 요런 걸로 한번 가볼게요. 요런 걸로 한번 가봅시다. 이런 거 보자. 18번 같은 거 잘 풀어야 돼. 18번은 3승이 3이고 세 번째 항이 3이고요. 여섯 번째 항은 9분의 1이야.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이게 등비수열이라고는 미리 선점을 해주죠. 그죠? 그럼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무식하게 연립하는 겁니다. A1 R제곱 이렇게 자,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린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 그대로 연립하듯 하는데 이건 등차 수열이 아니니까 빼는 게 아니라 나눠줘야 돼. 근데 위에 거가 항수가 작으니까 위에 걸 그냥 나눠주자. 그럼 여섯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나눠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R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R의 세제곱. 근데 이제 3에서 9분의 1을 9분의 1에서 3을 나누는 거잖아. 그럼 얼마 되겠니? 27분의 1 되겠습니다. 근데 공비는 보통 실수만 얘기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R 값이 얼마란 얘기야? R 값이 3분의 1이란 얘기죠. 그럼 초항은 어떻게 될까? 초항은 사실 이 상태에서 그냥 써도 되긴 해. 이 상태에서 그래도 겸손하게 갑시다. 그죠? 이 녀석이 뭐냐면은 세 번째 항이니까 A1에다가 R제곱 곱한 거야. 근데 R제곱이 얼마였어? 9분의 1이었지? 그러니까 얘는 A1에다가 9분의 1을 곱한 녀석이 3이란 얘기야. 그럼 초항 A1을 넘어가면 얼마란 얘기니? 27이란 얘기죠. 그죠? 그럼 이거 두 개 딱 나왔어. 그지? 딱 나왔으니까 AN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27 곱하기 3분의 1의 몇 승? n-1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이대로 둬도 상관은 없지만 좀 예쁘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냐면 27이 3의 세제곱이야. 그리고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실제로 이 녀석은 3의 1-n제곱이다. 이렇게 바꿨을 수 있죠. 그래서 AN은 이렇게 쓰는 것도 예쁠 것 같아요. 3의 4-n제곱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죠? 이게 제일 예쁘겠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이제 등비수열이라고 불러요. 등비수열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 넘어가 볼게요. 등비중항까지 갑니다. 등비중항. 자, 170페이지야. 등비중항. 등비중항이에요. 등비중항. 등비중항은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좀 적긴 적어야 돼요. 자, A, B, C 이 녀석이 어떻게 된대?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한테 얻어지는 관계가 뭐냐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그죠? 이게 A고 그 다음에 등비수열이 되려면 B는 사실 A에다가 R을 곱한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여기에다 또 R을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 가운데 녀석이라는 게 앞뒤의 항이랑 뭔가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니까, 그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얘네 둘이 곱하면 더하는 게 아니겠지. 등차수열 아니니까. 얘네 둘이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 녀석을 제곱한 녀석이 나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 관계에 놓이면 세수가 가운데 녀석을 2배한 게 아니라 가운데 녀석을 뭐 하면? 제곱하면 앞뒤의 녀석의 곱과 같습니다. 이런 관계에 놓이는 걸 우리가 등비중항이라고 불러요. 이런 관계에 놓이는 걸 등비중항이라고 불러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양수란 보장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B는 해가지고 루트 AB 루트 AC 이렇게 되는 수 있을 거야. 그럼 이거는 A하고 C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땡긴 건데
이런 B를 갖다가 A하고 C에 뭐라고 부르죠? 무슨 평균이라고 부르는데? 응? 산술 평균은 저번 시간에 나왔던 얘기고, 그래, 그지? 기하 평균이야.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등차 중앙은 수직선상의 중점이기 때문에 산술 평균이랑 그 의미가 완전히 같았어.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자, 그럼 어때? 등비 중앙도 수열에서 등비 중앙이라면 그냥 숫자들 사이의 관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는 기하 평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어때? 있겠지? 라고 하면 큰일 나십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적어두셔야 돼. 지금 등비 중앙은 이거를 갖다가 기하 평균과 같다고 얘기하시면 기가 막히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바로 로바 여기서 문제 예제에서 지나갔는데 공비가 양수인 경우만 생각할 수 있어요. 음수인 경우도 생각할 수 있어요. 공비가 음수인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 기하 평균은 그 평균이라는 의미 자체가 뭔가 가운데 있는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지? 너네 기하 평균의 실제 의미를 알고 있니? 또 그것도 모르지. 잠깐만. 산술 평균은 뭐야? 숫자들의 가운데잖아, 평균. 그러니까 수직선상의 준점이야. 그러니까 A점이랑 C점이 있으면 산술 평균에 해당하는 B점은 여기는 A하고 C하고 더한 다음에 반갈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의미가 등차 중앙이랑 똑같아. 근데 기하 평균은 뭐냐면, 자, 만약에 요렇게 돼가지고 세로가 Acm 짧은 거, 긴 거는 Ccm 이렇게 생겨먹은 직사각형이 있어요. 근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길고 요거보다는 조금 짧은 애 중에서 직사각형 말고 정사각형으로 이거랑 넓이가 같아지는 녀석을 만들려면 한 변의 길이를 뭐라고 하면 된다? B라고 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이 B라는 길이는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 루트 AC만 가능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기하 평균의 정의가 되는 거야. 그림적인, 도형적인 기하 평균. 그지? 그런데 등비중앙이랑은 그 의미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자, 간단하게, 이게 별건 아니지만 예제 문제. 항상 이것 때문에 틀린다, 여러분들이. 그지? 자, 1하고 x하고 4가 있는데 이 녀석이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x가 얼마냐 이거야. 그러면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얘기는 등비중항을 만족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얘네 둘을 앞뒤의 항을 곱하면 이 녀석 뭐와 같아요? 제곱과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x제곱이 얼마란 얘기야? 4란 얘기지. 그럼 가능한 x값은 어떻게 되겠니? 뿔마이겠지. 근데 플러스 2인 경우와 마이너스 2인 경우를 모두 수용한다는 얘기야. 첫 번째, x가 2였다면 그 수열 3마리는 1, 2, 4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공비가 어떤 녀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비가 2인 녀석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R이 2인 케이스인 거고, 두 번째, x가 지금 마이너스 2인 경우 이 때문에, 그지? 그런 경우는 세수가 1, 마이너스 2,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잠깐만. 그러면 이때는 공비를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1, 2, 4의 2는 등비 중앙이기도 하면서 기하 평균이기도 합니다. 요거랑 요거 아무래도 사이에 있는 숫자잖아. 그런데 1, 마이너스 2, 4 이렇게 적혀 있을 때는 1하고 4 사이에 있는 수 중에 마이너스 2가 있니?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평균치는 아니야. 산술 평균도 아니고 기하 평균도 아니죠. 그치만 수열 입장에서 보면은 1이랑 4라는 항 사이에 마이너스 2라는 항을 갖다 박으면 순서대로 여기서 마이너스 2 한 번 곱하면 마이너스 2, 여기서 마이너스 2 한 번 더 곱하면 플러스 4 나오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중앙 개념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해두세요. 자, 약간 등차 중앙 쪽이랑 살짝 다름이 느껴져야 되는 거야. 인정? 그죠? 요런 디테일함을 갖추셔야 돼요.
베이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25번 같은 거 한번 슬쩍 빠르게 풀고 넘어갑시다. 4x25. 세수가 등비 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실수 x값을 구해달래요. 그죠? 그럼 편안하게 x제곱은 얼마란 얘기야? 100이란 얘기죠. 그러면은 x는 당연히 뿔마 12 일단은 식으로는 구해지는데 플러스 10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10이어도 되고 둘 다 된다는 얘기야? 등비 중앙은 둘 다 된다는 얘기냐고. 된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답을 두 개 다 써야 돼. 알았지? 이렇게. 그 나머지 문제들도 풀어볼 건데 요것만 선생님이 한번 풀어줄게요. 33번까지만 갑시다. 33번 33. 자,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가 있어요. 우리 왜 등비 세수 말고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는 가운데 A를 놔둔 다음에 A 빼기 D랑 A 더하기 D 이렇게 세팅을 하고 시작하잖아. 그지? 근데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둡니다. A 두고 AR 두고 그 다음에 AR 제곱 이렇게 세팅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반적이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곱하기는 편안하게 하는데 나누기는 아주 극혐하죠. 만약에 가운데 수를 A라고 두면 그 뒤에 녀석은 AR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앞에 녀석은 R분의 A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이게 나누기 보기 귀찮은 거야.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만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써요. 그래서 33번을 보면 세 실수의 합 13이래요. 그러니까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요 세수 합하면 13이란 얘기고, 그지? 그 다음에 세수를 곱해? 세수를 곱하면 얘네 세 개를 다 곱한다는 얘기야. 그럼 A가 몇 개야? 3개죠. R이 몇 개예요? 3개죠. 그래서 A 3승, R 3승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란 얘기야? 어디 갔어? 27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에서 아주 간결하게 A 3승, R 3승이 이제 3분의 1승 해버리면은 AR을 한 방에 구할 수가 있어요. AR이 얼마입니까?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찾아놓고 세 실수를 실제로 구하는 거네. 뭐야? 그냥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A 대신에 R분의 3을 대입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R분의 3을 대입하면은 R분의 3 더하기 이건 그냥 3이었고 이거는 이제 3R이 되는 거지. 이게 13이란 얘기니까 양변에 이제 R을 곱하면서 정리를 할 겁니다. R을 곱하면서 정리하면은 이제 3R 제곱 이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10이니까 이런 마이너스 10R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플러스 3이 되겠죠. 그죠? 1, 3, 1 마이너스 마이너스 RR 가능한 R 값은 어떻게 돼요? 3분의 1도 가능하고 3도 가능하다는 얘기네. 그치? 그러면 그렇게 되는 세수는 이제 이거 둘 다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만약에 여기 3이었으니까 3하고 공비가 이제 3이었으면 3을 나누면 되는 거니까 이건 1 나머지는 9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된다고 쳐도 3, 9, 1이니까 그지? 어차피 그 세수가 그 세수죠? 그죠? 그러니까 범인 3마리 이렇게 이제 색출을 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자, 우선 168부터 170까지 중앙생 문제들은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잘했어요. 이제 17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등비수열의 합이 나올 텐데 일단 이런 거부터 한번 좀 알아볼래요? 자, 그 77777 막 이렇게 나가 있어. 77777 이거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등차 가능함? 돼요, 안 돼요? 공차가 얼만데?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미 돼요? 괜찮아? 공비가 얼만데? 공비가 1. 그러니까 이건 등비 수열도 돼요. 그죠?
자 그러면은 00000 이렇게 나갑니다. 00000 이렇게. 이거 등차 수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등차 돼요 안 돼요? 됩니까? 공차 얼마야? 0. 그 맞아요. 그죠? 참입니다. 이거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요? 초항이 0이면 되잖아. 그럼 공비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1 빵빵빵빵. 이거 등차 수열이니 아니니? 이거 등차 수열 아니지. 자 그럼 이거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째서? 비율이 일정하다고? 이게? 등비 같은 소리 하고 있지 말고 등갈비 먹고 왔니? 등비 수열의 공통된 비율은 공비라고 부르죠. 그지? 공비가 0인 등비 수열 맞습니다. 그죠? 이런 디테일함을 좀 알고 계셔야 돼. 참인 거야. 그지? 근데 이 등비 수열 합공식을 할 때 이렇게 좀 이상한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예를 들면 이거 그지? 등비 수열에서 공비가 1인 케이스 있지.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상수 수열이기도 한 거야. 상수 수열이기도 한 거야. 이건 상수 수열도 돼요. 그죠? 그 상수 수열의 합은 만약에 이 녀석이 SN이라고 치면 7만 몇 번 더하면 돼. 7만. N번 더하면 될 거 아니야. N번째 항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7N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비가 1일 때에는 어차피 초항만 몇 번 더하면 끝나는 거야. 초항만. 공비가 1일 때에는. 초항만 n번 더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NA1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는 좀 이따가 정리만 해드릴게요. 그것도 등비수열의 합은 맞긴 맞는 거니까. 그지? 근데 그거는 유도까지 할 필요는 없고 지금은 공비가 1인 건 너무 쉬워서 공비가 1이 아닌 케이스만 우선 유도를 해볼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은 합하면 어떻게 될까? 유도하는 방법은 그냥은 잘 안 지워지기 때문에 양변에 공비에 해당하는 어를 한 번씩 곱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RSN이 되는 거고 이 녀석은 여기서 이제 R을 하나씩 다 분배한 녀석이 될 텐데 이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한 칸 밀어서 쓸게요. 왜냐면 여기다 R 곱하면 뭐가 돼? A1 R이 되고 여기다 R 곱하면 뭐가 돼? A1 R제곱이 되죠. 더하기 여기다 R 곱하면 A1 R3승 더하기 쫄쫄쫄쫄 더하기 돼가지고 여기다 R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A1에 R에 N-1승에서 R 한 개 더 주는 거니까 R에 N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꾹 눌러가지고 어떻게 해버려? 연립하듯이 꾹 눌러가지고 쓱 해서 빼버려.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묶어가지고 1-R에 SN이 돼요. 이꼴. 오른쪽은 와 이거 한 칸을 밀어버리니까 중간에가 다 어떻게 돼버려? 여기까지 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는 거야? 저거랑 저것만 남는 거야. 보이지? 그럼 A1이랑 요거를 뺀 것만 남는데 얘네들이 A1을 공통으로 갖고 있으니까 A1으로 묶어서 빼면 어떨까? 그지? 그래서 A1 한 다음에 1-R의 N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넘어가시면 SN은 어떻게 돼요? SN을 구하는 거니까 1-R분의 A1 1-R의 N제곱 이렇게 공식이 하나 출현하게 돼요. 그죠? 유주야 외워야 됨. 그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를 나눠야 돼. 일단 첫 번째 R이 1인 케이스 공비가 1일 때에는 SN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굳이 저런 공식에 쓸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죠? 초항만 n번 출현하는 거니까 그냥 합공식이 NA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적을 필요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겠죠. 그죠? 선생님이니까 그냥 적는 거야. 여러분들 선생님이 물어보면 이거 몰라도 돼. 대신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것만 중요합니다. 공비가 뭐가 아닐 때 1이 아닐 때에는 막 숫자가 달라지는데 걔네들 더한 녀석은 SN은 어떻게 생겼어요? 1-R분의 초항 A1에다가 1-R의 N승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지만 또
이거를 분모 분자에 둘 다 마이너스를 한 번씩 매겨도 상관이 없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들 많이 외웁니다. 이걸로 제일 많이 외우거든요. 그래서 R-1분의 초항 A1에다가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외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등비수열 합공식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만약에 하나만 굳이 외우겠다. 딱 하나만 외워야 한다면 누굴로 외우는 게 가장 좋다? 제일 많이 써먹히는 게 이거니까 요걸로 요거 하나만 외워주세요. 요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이거 좀 해봐야 됩니다. 이거 해봐야 돼요. 그냥 바로 1번 풀어볼까? 1번 지금 초항은 3이 되고 공비는 뭐래요? 공비 R은 4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서 S5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자 우린 지금 공부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AN도 구해보자. AN은 3 곱하기 4의 n-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그리고 SN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SN은 뭐야 이거? SN은 일반적으로 R-1분의 4 빼기 1분의 초항은 3이고요. 곱하기 4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기면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4 빼기 1이 3이니까 이렇게 지우는 거죠. 그래서 4의 n승 마이너스 1인데 우리가 원하는 녀석은 S5니까 S5는 4의 5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4의 5제곱은 2의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2의 10승이 얼마니? 1024 그러니까 답은 1023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식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자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울게요. 이거는 그냥 연습해 본 거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등비수열의 SN의 구조입니다. 그죠? 구조. 지금 AN을 봐도 그렇고 AN 먼저 써야 돼. AN은 A1 곱하기 R의 n-1승이야. 그지? 자 저번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AN은 누구에 관한 함수다 라고 봐도 무방하죠? 다시 일반적으로 수열 AN은 누구에 관한 함수야? 규칙성이 있는 수의 나열. 첫 번째 정의 말고 두 번째 정의가 뭐였어? 정의역이 무슨 수인? 자연수인 함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FN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지수는 누구란 얘기야? 변수가 누구란 얘기야? n이 변수란 얘기야. 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 A1이랑 초항, 그 다음에 얼이랑 공비 이런 애들은 다 n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럼 변수겠니? 상수겠니? 상수란 말이야. 그러면은 집중되어 있는 건 n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야. 근데 변수 n이 어디 위에 올라가 있어? 다항식 쪽에 붙어 있어? 지수 위에 올라가 있어? 지수 위에 올라가 있지? 그지? 그럼 얘를 굳이 만약에 함수라고 바꿔 쓴다면 무슨 함수게? 지수함수입니다. 다시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몇 차식이었어? 1차식. 그러니까 무슨 함수였어? 1차 함수였다면 등비 수열은 미지수 n이 지수 위에 올라가 있단 말이야.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불러? 지수함수다. 그래서 등비 수열은 완전히 그 구조적 개념이 무슨 수열과 같다? 등비 수열은 개념이 무슨 함수와 같다? 지수함수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팁인데요. 팁인데 등비 수열은 곧 뭐다? 거의 지수함수 배우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런 거는 아무 데다가나 한마디 적어두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지? 이런 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AN도 지수함수야, 결국. 근데 SN도 공식을 한번 써보면, SN도 공식을 써보면, 좀 크게 쓸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공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R-1분의 A1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SN도 누가 변수야? S는 썸이고 이게 변수 자리에 해당하는 미지수란 얘기야. N이 변수야. 그럼 N은 여기만 붙어 있지. 그럼 여러분들 여기 이런 거 붙은 거 있죠? 얼-1분의 A1 이런 애들은 싹 다 뭐에 해당하는 거야? 변수야 상수야? 상수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상수란 얘기. 그 상수로 묶여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상수로 묶여있는 녀석이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구조를 가지려면 반드시 어떤 형태를 떼야 되냐면 상수에 묶인 인수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야 돼요.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지?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합 구조입니다. SN의 구조를 갖추려면 반드시 인수를 누굴 갖고 있어야 돼? R의 n승 마이너스 1. R의 n승 마이너스 1. 하물며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있는 R이 의미하는 건 뭐야? 공비죠, 공비. 왜냐면 이것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R의 마이너스 1제곱은 R분의 1이니까 R분의 A1 한 다음에 R의 n제곱 이건데 공비 R에 대한 R의 n제곱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있는 녀석은 그냥 n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상수란 말이야. 그지? 이해가 되죠? 이런 건 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야. 그지? 그런데 SN도 어때? 상수 파트를 적절히 제외하면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에 R의 n승의 R과 여기에 R의 n제곱을 끼고 있는 등비수열은 일반항과 SN의 공비가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R만 따지면 이거는 뭐야? 바로 공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하나인데요. 여기 있는 N은 뭘 의미할까요? 항? SN이라고 하면 A1, A2, A3, A4 해가지고 어디까지? AN까지 더하는 거야. 그럼 항이 몇 개야? N개지. 말항을 얘기하는 거야? 초항을 얘기하는 거야? 항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좀 항의 개수를 두 글자로 줄이면 항수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항수를 의미한다는 얘기야. 받아들일 수 있죠? 자, 선생님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여기에 엄수니까 이거 적으세요. 예제입니다. 1 더하기 2의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3승 더하기 2의 4승 더하기 쭉 가가지고 2의 10승까지 한번 더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 경빈이가 좀 불러줄까? 공식을 그대로 좀 불러줄래요? 공식에다 갖다 박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 분모부터 불러봐요. 공비가 얼마야? 초항은 얼마야? 그러니까 분모에 뭐 오면 돼? 2-1에 초항 1 그지? 곱하기 2에 몇 승? 10승 마이너스 1 맞았어 틀렸어? 경빈이가 우리의 수업의 풍부함을 위해서 일부러 틀려주는데 지금 이거 눈치 못 챘어 지금? 경빈이 틀려주잖아 지금 이거 그지? 여러분들이 맨날 학교 시험에서 요래가지고 틀려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거 왜 잘못되는지 알겠어? 이게 몇 승부터 시작해? 2에 빵승 1승 2승 3승 10승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틀려오면 큰일 난다는 얘기야. 다시 제대로 갑니다. R-1에 초항 1 쓰고 2에 몇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 몇 제곱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항수. 이게 항이 몇 개야? 11개야. 그러니까 11제곱 이렇게 써야 됩니다. 어차피 1은 1이니까 삭제하고 굳이 답까지 내자면 2의 10승이 얼마야? 1024. 이 정도는 외워놔야지. 그지? 그럼 2의 11제곱은 2048. 2048에서 1 빼면 2047. 답은 2047.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자, 2047이면 너네들 몇 살? 뭘 계산해?
그래. 맞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게 등비 수열의 합입니다. 좀 몇 개 더 해봐야 되는데 이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아까 한 번 보여줬으니까 조금 남았는데 그것까지 하고 쉬면 안 되냐? 얼마 안 남았어요. 나를 믿어봐. 자, 저기 이제 176페이지에 보면은 12번 문제가 있어요. 그죠? 12번 문제. 이거는 그냥 해야 되는데 이거는 수능에도 선생님이 항상 해주는 얘기잖아요. 등비수열. 등비수열이 나올 때에는 그냥 연립하는 겁니다. 노가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S3는 뭐라고 나와 있어? 21이라고 나와 있고 S6는 뭐라고 나와 있어? 189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일반항도 구하고 뭐 다 구하면 되는 거야. 다 구해 볼게요. 어떻게 구하냐면 이런 거는 그냥 공식을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R-1분의 A1에다가 R의 몇 제곱? 3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돼? R-1분의 초항 A1에다가 어떻게 돼요? R의 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과감하게 딱 보니까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은 서로 인수를 다 포함하고 있는 녀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과감하게 꾹 눌러가지고 누굴 나눠줄까? 위에 걸 나눠줄 겁니다. 위에 걸 나눠주면은 180거를 갖다가 21로 나누면 얼마 남니? 9, 그죠? 몫이 9죠. 그지? 이 9인데 9는 자 여기서 이걸로 나누잖아. 그럼 막 눈에 보여야 돼. 얼 3승 플러스 1만 남게 됩니다. 보여 안 보여? 보여? 보여야 돼.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R 3승이 얼마야? 8이야. 그러면 여기서 R 값은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비 R을 구했어요. 자, 근데 저기다가 이제 2를 갖다 집어넣어. 그럼 2 빼기 1은 어차피 1이고 2의 3승 8, 8 빼기 1은 7. 그러니까 7A1이 얼마란 얘기야? 21이란 얘기네요. 그럼 초항 A1은 얼마?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AN을 적어보자. AN은 초항 3 곱하기 공비 R 2에 n-1제곱 이렇게 생긴 등비수열이었단 얘기지.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연습해야 되고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그 16, 17, 18, 19번 있는 데 있잖아. 16, 17, 18, 19번 있는 데 있지. 여기가 중요해. SN이 주어졌을 때 AN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근데 이 16, 17, 18, 19는 등비수열이든 등비수열이 아니든 저번 시간에 했던 기억나니? AN과 SN 사이의 관계? 그죠? 그거를 잘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16번에 보시면 SN이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두 문제 풀어줄 거야.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래. 그지? 그랬을 때 AN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자, 그럼 무지성으로 가야 돼요. SN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항을 하나 내려 쓸 수가 있어. 그래서 SN-1은 어떻게 되니? 3의 n-1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해? 겸손하게 꾹 밀어서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SN에서 AN 뺐으니까 왼쪽은 AN 되는 거야. 오른쪽은 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날라가고 3의 n승에서 3의 n-1승 빼면은 2 곱하기 3의 n-1제곱 되는데 이거 괜찮니 안 괜찮니? 빨라 안 빨라? 안 빠르죠? 그죠? 이거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렇게만 쓰면 안 돼. 항상 이 녀석은 언제만 성립한다? n이 2보다 크가실 때만 성립한다. 요거 꼭 살려줘야 된다 그랬어. 그런데 그러면 A1은 어떻게 되느냐? 따로 쓰셔야 돼요. S1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1을 갖다 박으시면은 3 빼기 1이니까 2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의심을 합니다. 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기다가 이제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 그랬더니 A1은 그냥 2가 나오네. 그지?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고 굳이 이렇게 두 줄로 갈라가지고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녀석이 여기에서 성립하니까 그냥 AN은 한 방에 뭐라고 쓸까? 2 곱하기 3의 n-1승 이렇게 쓰고 뒤에다가 아무 말도 붙이지 말자. 그지? 그러면 어때? 아무 말이 없으면 n은 무슨 수? 내추럴 넘버, 자연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반면 18번 18번은 우리의 SN이 어떻게 적혀 있어요? 2의 n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AN 구하려면 여전히 편안하게 항을 하나 내렸습니다. 그죠?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뭐 하는 짓은 똑같아. 꾹 눌러가지고 밀어서 빼볼게요. 빼버리면은 왼쪽은 AN이 나오는 게 맞고 오른쪽은 이제 3은 3끼리 빠지고 2의 n제곱에서 2의 n-1제곱 빼면 뭐게? 2의 n-1제곱입니다. 괜찮나요 이거? 왜냐면 2의 n제곱은 2배 2의 n-1제곱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는 1배 2의 n-1제곱. 그러니까 빼면 2의 n-1제곱 한 개만 남게 되는 거죠. 그냥 답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얘는 SN에서 Sn-1을 뺀 거기 때문에 2보다 클 때만 성립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A1을 한번 구해보면 A1은 S1과 똑같으니까 1을 갖다 박으면 2 더하기 3이에요. 2 더하기 3 얼마야? 5네 5. 그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것도 좀 줄일 수 없을까 해서 여기다 1을 갖다 박아봤더니 초항이 5가 나오는 게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는 얘기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써야 돼. 그래서 AN은 2의 n-1제곱인데 이건 n이 2보다 크다실 때인 거고, 그지? 초항은 따로 5입니다. 이렇게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줄을 다 써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일반항인 거야. 자, 그래서 16번과 18번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구조를 갖다가 완벽하게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여기에서 등비수열의 합 SN이 되려면 반드시 그 구조에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등비수열의 합구조를 가지려면 반드시 인수를 누구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뭘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러니까 16번 문제와 18번 문제의 차이가 이겁니다. 16번 문제는 원래 생긴 구조가 3의 n승 마이너스 1인데 R이 3이란 얘기야. R의 n승 마이너스 1 구조를 그것만 가지고 있고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단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개를 갈라 쓰더라도 나중에 되면 하나로 합쳐서 완벽한 등비수열, 기본 등비수열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얘는 SN이 자체가 2의 n승 플러스 3이야. 그럼 2의 n승 플러스 3은 실질적으로는 2의 n승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4가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SN이 요것만 갖고 있었다 치면 이건 등비수열이 됐을 텐데 등비수열 이하 아니면 이상한에 찐따리가 하나 더 붙었어요. 찐따리 하나 더 붙었지.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볼 수 없단 얘기야. 그래서 초항부터 등비수열인 녀석은 등비수열이라고 불러 안 불러? 부릅니다. 얘는 근본 등비수열이 맞아요. 반면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항은 좀 이상한 애고 두 번째 항부터는 지수함수 등비수열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라는 녀석은 등비수열이라고 하게 안 하게? 안 합니다. 이건 그냥 쓰레기 수열이에요. 이름 없는 애야. 짭퉁 등비수열이라고.
그지? 아무튼 여기까지인데요. 175, 176페이지 두 페이지에 합과 관련돼서 요거를 홀수분만 풀어보시고, 자, 여러분들은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보시면 원리합계라고 있는데, 원리합계는 수능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안 나온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원리합계 177페이지 빼고 179페이지에 넘어가면 13, 14번도 원리합계인데 그것도 삭제하시고요. 181페이지에 보면은 10번 문제가 있는데 민희가 나오는 문제, 그지? 그것도 삭제합니다. 그래서 원리합계는 제외하고 181페이지까지 등비 수열. 숙제까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168에서 딱 선생님 키까지 하면 되겠다. 181까지. 요렇게. 됐죠? 원리합계는 빼고 등비 수열은 짧아요. 고생하셨습니다.